자, 몇 페이지 보시냐면 14페이지. 자, 독서. 자, 3주차입니다. 독서 3주차. 자, 먼저 우리가 문제를 먼저 보시면, 자, 1번 문제 보니까 설명 방식입니다. 다 읽고 푸시면 되고, 자, 2번 문제 보시면 캐넌과 바드예요. 자, 캐넌과 바드가 주장한 내용이지, 그지? 주장한 내용 밑줄 치고 논이라고 쓰세요. 자, 논증할 때 논이라고 쓰세요. 자, 그리고 캐넌과 바드에 뭐 해주면 됩니까? 거기다 집중이라고 쓰세요. 캐넌과 바드의 집중. 자, 그러면, 자, 요걸 바탕으로 해서, 근데 밑에 선지가 몇 개 나왔어? 두 개씩 이렇게 묶여 있죠. 그러니까 주장은 몇 개? 2개. 자, 왼쪽 우리가, 자, 가단락을 우리가 좀 살펴보시고, 나단락에 보니까 제임스 랑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캐넌과 바드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칠판. 자, 우리가 거기 보시니까 학자가 몇 나왔어요? 2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읽어줘야 되냐면, 자, 이 둘의 차이를 바탕으로 읽어줘야 돼. 자, 첫 번째가 바로 누구냐면 제임스 랑인데요. 자, 우리는 이렇게 읽어줘야죠. 자, 학자, 무엇, 어떠하다. 자, 이 녀석이 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 자, 무엇을 우리는 자, 화제라고 한다고 했고, 자, 이 녀석을 우리는 자, 구체적 서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녀석을 우리는 A는 B다. 자, 요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바로 논. 자, 그 다음에 구체화가 이렇게 나오죠? 왜냐하면 똑같이 그대로 내로 좋아야죠. 자, A는 자, 바로 B 프라임이기 때문이다. 자, 이것이 증.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구체화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그랬어. 그치? 그래서 위에서, 자, 만약에 사과 얘기하면 밑에는 뭐 얘기해야 돼요? 아, 다시. 위에서 과일 얘기하면, 자, 밑에는 사과. 이렇게 나와줘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자, 저 학자 이론이, 자, 2가지가 나왔을 때. 자, 그럼 봅니다. 가학자. 아, 여기 있는 걸로 한번 얘기해 볼까? 자, 그 제임스 랑이와 캐논과 바드죠? 자, 볼게요. 자, 제임스 랑의, 그 다음에 우리 뭐 찾아야 됩니까? 무엇. 자, 그 다음에 어떠하다. 이렇게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제임스 랑의 A는 B다. 자, 이렇게 우리가 논을 잡아준다면, 자, 밑에 누구 있습니까? 캐넌 바드죠? 자, I냐? I네. 자, 캐넌 바드. 그럼 똑같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여기 그대로 똑같이 되는 거죠. A는. 자, 그 다음에 이때가 중요하죠? not B다. 자, 논이죠. 즉,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을 잡아줘야죠. 이때 얘하고, 자, 얘는 화제이면서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점을 되게 잘 잡아줘야 돼.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서로 어떻게 되니? 그래서 상대적 차이가 있다 그랬어. 이렇게 읽어줘야 되죠. 자, 여기까지 적어봐. 자, 제임스 랑의 A는 B다. 그 다음에 캐넌 바드, 자, A는 not B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제임스 랑 예를 들어서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라고 하게 되면, 그치? 자, 여기 보자.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그럼 똑같이 뭐야? 인간의 본성은 그대로 똑같이 내려가야 돼. 그럼 얘가 선하다니까 얘는 선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시작. 자, 화제를 잘 잡아야 돼. 가달락에서 화제.
그렇죠. 금방 보이지? 그치? 자, 1분. 자, 됐습니다. 자, 어떻게 읽을지 보자. 칠판 봐. 자, 첫 번째 우리가, 자, 첫 번째 단락에서, 자, 화제가 보여집니다. 자, 화제는 우리가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인데, 그러면, 인간의, 자, 신체 반응은 정서에 의해 유발되는 것일까? 자, 이게 화제야. 그럼 신체 반응은 정서에 의해, 이거 인과죠. 그쵸? 그러니까, 신체 반응, 대상, 유발되는 것일까? 자, 요렇게 물은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위에 사례가 먼저 나왔지.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 일반적으로 위에다 뭐라고 쓸래? 통념이라고 써요. 자, 이건 상식적이라는 뜻이야. 통념이라고 써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례가 나오면, 자, 텍스트에서, 자, 여기다 좀 적어줄까? 자, 하나의 단락이 있는데, 사례가 먼저 나와요. 자, 그러면 사례는 뭐야? 증이지. 그치? 그러면 증보다는, 자, 뭐가 중요한 거야? 주지가 중요하죠? 뒤에가 주지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사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뒷말이 중요한 거지. 그러면 이 뒤가 중요한 거야. 뒤에 물결 쭉 쳐. 인간의 신체 반응은 정서에 의해 유발되는 것일까? 이게 바로 화제. 자, 그러니까 위에서 사례가 어떻게 나왔죠? 자, 주지와 사례의 관계는 이런 방식이죠. 보세요. 자, 주지와, 자, 사례의 관계는 만약에, 자, A는, 자, B다. 자, 라고 하게 되면 사례 증이잖아요. 저기 똑같잖아요. 그럼 A는, 그지? B 프라임이다. 이렇게 나와줘야지. 자, 그러니까 거기 어떻게 나왔어? 볼까? 자, 기쁘면 정서, 웃으면 신체 반응, 슬프면 정서, 눈물이 나온다 신체 반응. 보입니까? 보이죠? 그렇죠? 자, 요런 방식으로 읽어가면 돼. 자, 그 다음 칠판 봐. 자, 그래서 둘이 나왔어요. 제임스 랑이와 캐넌 바드. 자,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잡아줬냐면, 자, 제임스 랑의 학자 나오고요. 자, 신체와 정서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는 뭐니? 신체. 자, 요게 아니라 신체 반응이 원인이고 정서가 결과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위에 거하고 정반대죠. 그죠? 자, 그렇다면 밑에 거 생각하지 말고, 그럼 밑에 캐논 바드는 뭐라고 나가겠니? 자, not 신체 반응부터 정서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캐논 바드 그대로 똑같이 내려와야지. 기준. 신체와 정서의 관계는, 자, 신체 반응이 원인, 정서가 결과가 아니라 뭐니? 동시에가 눈에 들어와야 돼. 자, 그 다음 뭐가 들어와야 돼? 자, 여기가 원인, 얘가 결과가 아니라 특정 신체 반응의 여러 가지 정서, 이렇게 끌고 가죠. 그럼 필자는 제임스 랑에를 강조하는 거니 캐논 바드를 강조하는 거니 힘을 어디다 주는 거야? 캐논 바드에 힘을 주는 거야. 그럼 캐논 바드에 힘을 주기 위해서 누굴 끌고 온 거야? 제임스 랑에를 끌고 왔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럼 얘가 바로 B가 될 것이고요. 자, 이 녀석이 바로 not B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밑에 2번 문제에서는 당연히, 자, 두 개잖아. 얘 두 개를 잡아주는 게 중요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 선지는 반드시 제임스 랑이가 나올 수밖에 없어. 됐죠? 하나의 선지는. 자, 그러면 자, 텍스트로 한번 나랑 같이 한번 볼까? 자, 나달라 겁니다. 자, 제임스 랑이 동그라미. 자, 제임스 랑이는 정서에 의해 신체 반응이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가 눈에 들어와야 되냐면 체크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에 끌고 가야죠. A not B. 그럼 이 A not B는 자 어떤 방식으로 나오냐면 자 아니라 혹은 보다는 자 이런 문구가 나왔을 때 우리는 A에다가 X를 쳐주고요. 이 녀석이 늘 출제 요소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힘을 어디에 실어요? 여기에 힘을 실게 되죠. 자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정서에 의해 신체 반응 거기 적혀있죠? 거기다 X를 빡 치세요. 그렇죠? X를 빡 치시고요. 어디 밑줄 치면 되겠니? 신체 반응이 오히려 정서. 됐습니까? 여기에 밑줄 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A not B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장한다. 즉, 웃으니까 자 신체 반응, 기쁜 감정, 정서. 우니까 신체 반응, 슬픈 감정, 정서. 예를 들어서 무조건 가로 묶어. 얘부터 가로 묶어. 어디까지 가로 묶을래? 밑으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경험한다까지 가로 닫으세요. 얘는 가로로 묶어버려. 얘보다는 뭐가 중요해? 반드시 위에 있는 주지가 무조건 중요한 거야. 됐지? 그러면 그럼 얘도 어떻게 나와야 돼? 신체 반응이 원인, 정서가 결과 이렇게 나와줘야지. 얘를 읽을 때 그냥 읽어 나가시면 안 되는 거야. 위에 거 확인하면서 가셔야 돼. 알겠죠? 확인하면서 가셔야 돼. 가자. 예를 들어 운전 중 앞차와 충돌하게 되는 위급 상황에 대한 운전자는 나도 모르게 핸들을 꺾거나 급정거를 하는 등의 자 신체 반응 자 동그라미.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되니? 정서 나와야지. 정서 어디 있어? 공포감과 놀라움이 눈에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신체 반응이 먼저 정서가 나중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자 이는 외부 자극에 대한 자율신경 이는 그랬으니까 앞에 거 다시 받아주는 거야. 그럼 뭐 얘기 나와야 돼? 뒤에 신체 반응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정서 나와줘야지. 자율신경계의 반응으로 자 신체 변화 동그라미. 그렇죠. 이게 신체 반응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놀라움이란 정서 동그라미. 됐죠. 흐름이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흐름 이해가. 자 그리고 나서 밑에 두 번째 줄 보세요. 이는부터 자 가로 묶어. 언제까지? 한다까지 가로 닫아. 왜 여기 가로 묶었을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문장 구사. 만약 물론 다만 비단. 자 요렇게 끌고 가는 건요 무조건 가로로 묶으세요. 별표 딱 쳐놓으세요. 여기에서는 선지화되지 않았지만 저 부분은 선지화, 즉 다시 말하면 정답의 근거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알겠지? 저런 것들 늘 가로로 묶어서 체크해 줘야 돼. 자, 만약 우리가 인위적으로 신체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면 정서도 바꿀 수 있다. 맞습니까? 왜? 신체 반응 다음에 정서가 나온다 그랬으니까.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답니다. 캐논바드 동그라미.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not 신체 반응부터 정서. 그렇죠? 이렇게 끌고 가줘야죠. 자, 그러면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동그라미. 그럼 우리가 여기서 독해를 멈춰. 첫째 동그라미 첫째. 그 다음에 빨리 둘째 찾아. 둘째 빨리 찾아야 돼. 그리고 셋째 있나 보세요. 없죠? 그렇죠? 그럼 주장이 두 개구나. 근데 우리는 사실 2번 문제로 우선 예측해서 알 수 있었다. 자, 그러면 첫째 잡죠? 둘째 잡았죠? 그 다음에 다시 첫째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읽어야 돼. 그래야 빨라. 첫째 갑니다. 정서가 신체 반응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럼 A, not B 눈에 들어오지?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신체 반응의 결과의 X. 자, 정서와 신체 반응은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니? B가 바로 뭐야? 동시에가 눈에 들어와야 돼. 동시에 밑줄 잡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뭐니? 자, 전부 다 증입니다. 자, 둘째로 넘어갈게요.
특정한 신체 반응의 하나의 정수가 1대1로 대응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 1대1에 뭐 해줘? X 잡아줘. 그럼 이제 B 찾아야 돼. 됐습니까? A 나 들어왔지? 그럼 B 찾아야 돼. 가로 묶어, 얘부터. 어디까지? 밑으로 하나, 둘, 세 번째. 나타난다까지 가로 닫아봐. 그리고 뒤에 즉 나왔죠? 그럼 즉이 바로, 자, 뒤에 밑줄 쭉 주세요. 특정한 신체 반응이 뭐예요? 1대1이 아니라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 돼?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가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읽었으면 퍼펙트. 이해갑니까? 그래서 A, not B를 잘 잡아냈으면 충분히 보였을 거예요. 자, 따라서 1번은, 자, 대비되는 두 관점, 맞죠? 자, 관점 동그라미 있어요. 자, 관점은 뭐야? 입장 견해지. 그러니까 학자 이론이 몇 개 나와야 돼? 2개 이상 나와줘야 돼. 그쵸? 그러니까 관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방금 봤듯이, 자, 제임스 랑의 관점, 자, 캐논 바드의 관점.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되는 두 관점이 나온다는 얘기는, 자, 대비되는 두 관점. 당연히 대비니까 두 관점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요? 논이 몇 개 나와야 돼? 논이? 그렇지. 2개 이상 나와줘야 대비되는 두 관점이 됩니다. 자, 그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둘은 어떤 관계라고? B와 not B의 관계라고. 그렇지? B와 not B의 관계니까 당연히 대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캐논과 바드. 머릿속에 2개 잡아줘야지. 첫째는 동시에, 두 번째는 여러 가지가 눈에 들어가면 돼. 자, 그럼 기억과 리을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니은 한번 볼까요? 자, 니은 볼까요? 자율신경계의 반응은 정서변화에 유별한다. 자율신경계가 뭐니? 신체 반응. 그 다음에 정서변화는 정서. 됐습니까? 그래서 신체 정서. 그러니까 우리가 니은은 누구야? 제임스 랑이. 됐나요? 제임스 랑이. 디귿 볼게요. 정서 동그라미. 신체 반응 동그라미. 화살 어디를 쏴? 신체 반응에서 정서로 쏴야지. 자, 이건 뭐죠? 통념 부분이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각각의 입장들이 전부 다 나왔습니다. 정답은 2번 기억과 리을 이렇게 가주면 돼. 그래서 전체 원리를, 자, 원리로서 우리가 풀면 된다. 자, 이제 우리는 문법으로 넘어갈 거예요. 빡시지? 기지개 한번 펴. 자, 이제 우리가 요거를 좀 살펴볼 건데, 자, 2번 문제를 먼저 볼게요. 1번 문제를 할 게 너무 많아서. 자, 2번 문제를 먼저, 이거는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2학기 때 졸라 했었습니다. 그치? 졸라 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볍게. 하지만 2번 문제에서 우리는 뭘로 끌고 갈 거냐면, 거기 나와 있는 보기를 어떻게 체크할 것인가요? 그쵸? 요거 우리가 예전에 문법 2주차에서 한번 했었죠. 어떻게 체크하라고, 그지? 자, 그거 우리가 연습할 건데요. 자, 먼저, 선생님 수업을 좀 잠깐 보고 갑시다. 자, 칠판 봐요. 어차피 선생님 스타일이 한번 전체 쭉 해주고 가는 거니까. 자, 지금 거기 이제 훈민정음에, 자, 초성자, 중성자가 있는데, 자, 초성자의 원리. 자, 우리가 훈민정음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고전문법에서의, 자, 출제 요소는 총 5가지거든. 이건 나중에 고전문법 따로 할 때 선생님 말씀드릴 거예요. 5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녀석이야. 초성자와 중성자의 원리. 알겠지? 반드시 나와. 고전문법 여러분들 1학년 때 되게 어렵게 했잖아. 근데 모의고사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안 내. 이해가지? 그래서 고전문법은 나중에 선생님이 여러분들 고전문법 한번 뭐 특강 비스무리한 거 이제 하게 되면 선생님이 딱 1시간 만에 끝낼 거야. 그거면 충분해. 그거면 안 틀려. 그러니까 자, 우선은 나올 때마다 그때 말씀드릴게. 자, 초성자부터 볼게요. 자,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초성자부터 우리가, 맞지? 여기 초성자부터 나와 있지? 초성자부터 나와 있어. 자, 초성자의 원리 두서없이 한번 쭉 얘기해 볼게. 자, 초성자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당연히 상형을 합니다. 상형을 해서 뭘 만들어요? 얘들아, 저기,
문법 3주차를 정말 길게 할 거야. 그래서 문법 3주차 거기 1번 문제 밑에 적을 게 꽤 많을 거야. 밑에 적을 게 많을 거고 2번은 2번 밑에다 적으시면 돼. 알겠지? 적을 게 있다면. 자, 상형을 바탕으로 해서 자, 기본자를 만들고 자, 기본자를 만든 후에 자, 그다음에 뭐 하냐면요. 가획과 이체 원리로 만듭니다. 가획과 이체. 그래서 이체 앞에는 사선으로 그었어요. 왜냐면 이체는 완전 다른 거니까. 한번 쭉 정리하자. 자, 무엇을 상용하냐면 자, 발음기관을 자, 상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기본자를 만드는데 기본자는 총 몇 개? 5개. 그치? 5개입니다. 그래서 곤이 무서워.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그치? 아, 이게 반마다 다르나? 자,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반에서는 그는 물속에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나? 근데 이렇게 이걸 한번 했더니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선생님 저 예전에 물에 빠져본 기억이 있어가지고 무서워요. 트라우마가 생각나요. 그래가지고 바꿨어. 그래서 그는 맘속에라고 했더니 입에 안 붙어. 근데 선생님 아들이 곤이라는 건 다 알잖아. 그래서 곤이 무서워. 미사일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미사일도 했었나? 그럼 기억 니은이 뭐였지? 간. 뭐 없잖아. 자, 그냥 곤이 무서워로 갑시다. 이런 건 아주 괜찮은 의견 계속 받으니까. 자, 곤이 무서워로. 뭐 있나? 미사일. 야, 미사일 괜찮은데? 그럼 기억 니은만 어떻게 잘해봐. 뭐가 있어? 자, 잠깐 쉬면서. 자, 1분 드릴게. 자, 기억 니은을 뭘로 할까? 곤이 미사일은 너무 웃기지 않냐? 야, 이거는 뭐 근본이 없잖아. 기억 니은 뭐 있어? 그놈? 그것도 이상하잖아. 어머나, 야, 그거 괜찮다. 야, 강남 괜찮다. 강남 미사일? 그 머릿속에 좀 박히니? 그게 중요한 거야. 우선 웃겨야 돼. 모든 걸. 강남 미사일? 이렇게 좀 들어오니? 강남 미사일이나 곤이 무서워거나. 곤이 미사일? 어떤 게 웃겨? 자, 투표합니다. 자, 강남 미사일 손 들어봐. 또 친구. 곤이 무서워. 자, 곤이 미사일. 곤이 미사일 괜찮아. 곤이 미사일 2대2. 자, 그럼 둘로 압축하자. 자, 강남 미사일. 곤이 미사일. 어려운데? 근데 오히려 한편 이런 생각 들어. 강남도 괜찮은데 내가 맨날 곤이 얘기해서 이게 머릿속에 박히지 않을까? 그치? 그래. 자, 곤이 미사일로 갑시다. 그럼 이거에 대한 선생님이 사건을 좀 떠올려 볼게요. 미사일과 관련된. 안 잊어버리게. 자, 아무튼 대충 갑시다. 자, 곤이 미사일이에요. 자, 가획합시다. 가획이라는 건 획을 하나 더해요. 자, 그러면 획을 하나 더하면, 자, 기억의 획을 더하면 기억이 될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니은의 획을 더하면 디귿이 될 거예요. 획을 하나 더 더하면 티읕이 될 겁니다. 자, 미음의 획을 더하면 비읍이 될 거고요. 비읍의 획을 하나 더 더하면 피읍이 될 거예요. 자, 시옷의 획을 더하면 지읒이 될 거고요. 지읒의 획을 더 더하면 시읒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자, 이응의 획을 더하면 어떻게 읽어? 여린 히읗 이렇게 읽어야 돼. 여기에 획을 하나 더 더하면 어떻게 읽어? 히읗 이렇게 읽어야지. 어떤 친구 히응 이렇게 읽는 친구 있어? 그냥 귀엽기만 하다. 그거는 무조건 틀리는 거야. 자, 아니야. 자, 그러면 자, 보시죠. 기본자에서 가획하면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소리가 세지다. 그래서 가획을 하면 소리가 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읔, 티읕, 피읍, 치읓. 저걸 피카츄 털이라고 하잖아. 저걸 우린 뭐라고 읽어? 그래서 거센 소리라고 하는 거야. 획이 더해지면 소리가 세진다라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자, 발음기관을 상용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건 몰라도 되는데, 자, 한번 끌고 갑시다. 발음기관을 상용하는 거. 얘는 뭐냐면, 자, 아, 설, 순, 시, 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라는 것은 어금니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를 발음해 보시면 어금니가 물려요. 그. 어금니 물리고, 설은 뭐예요? 혀를 나타내는 거예요. 느 하시면 혀의 모양이 니은의 모양이 됩니다. 느. 그렇죠? 미음은 입술 소리고요. 그 다음에 시옷은 치. 다시 말하면 송곳니를 형상화했다라고 보셔도 돼요. 아침이라 그런가 보다. 목소리가 갑자기 임재범이 되네. 자, 이응은 목구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설순치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체자 갑시다. 이체자는 가획의 원리인 것 같지만 새로 만든 글자예요. 그래서 이체라는 의미 자체가 그렇죠. 다른 몸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자, 갑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가 여기 들어와야 되냐면 옛 니응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뭐가 과수원이야? 과수원이 뭐야? 지도에 과수원 표시를 저렇게 해요. 자, 시끄럽고요. 자, 옛 니응입니다. 얘는 음가가 있어요. 옛 니응. 그러네. 과수원 표현이 이래? 몰랐네. 자, 그 다음에 자, 리을이 어디? 즉 가획과 관련돼서 끌고 가요. 이해가죠? 사실은. 그래서 리을이 여기 들어가야죠. 서로. 쉽게 가자. 디귿자 리을.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읽어? 뭐라고 읽어 이거? 리을이라고 하면 되니 안 되니? 요게 가끔 나오지. 얘는 우리가 옛 니은. 그럼 얘는 뭐야? 이 새끼들아. 자, 뭐야? 서름인데 어떤 서름? 2분의 1만 발음해. 반서름. 됐죠? 느가 아니고 르. 반만 발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이야. 반서름. 자, 그 다음 반치음 어디에 들어갈래? 치음이잖아. 그렇지. 시옷과 유사하게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읽어? 반치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즈라고 예상을 하죠. 예상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음성 파일이 안 남겨져 있어요. 뭐 세종의 인터뷰나 이런 파일이 하나도 안 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예측만 하는 거야. 그지? 즈 이렇게 되는 거야. 총 몇 개? 3개. 아니. 자, 초성자 총 몇 개? 여러분 나이? 18. 1년이 지났군요. 17자입니다. 자, 이게 초성자. 한 번에 이렇게 쭉 정리해야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내신 때는 졸라 빡세게 했었지? 그치? 마음이 편하죠? 내신 끝나고 바라보니까. 신기하게도 모든 게 끝나고 하면은 다 기억난다? 근데 그걸 준비할 때는 기억이 안 나. 선생님이 수학을 진짜 못했단 말이야. 수학을 진짜 못했어. 전 과목이 1이었거든? 선생님이. 전 과목이 딱 하나 빼고. 수학. 수학은 얘들아 기본이 안 되니까 안 되더라고 진짜. 그래도 내신은 어느 정도 좀 했어. 왜냐면 숫자만 바꾸는 거니까 아예 통으로 외웠어. 어차피 숫자만 바꿀 거 아니야. 근데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4층 연산 정도만 할 수 있었어. 근데 이게 4층 연산이 좀 10자리로 넘어가면 좀 오래 걸리더라고 내가. 그래서 야 이거 싫어. 수학 문제를 풀다가 덧셈하는 법을 까먹은 적이 있어. 진짜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하다가 얘 5 더하기 7이다 그러면 멈춘 거야 머리가. 덧셈을 어떻게 하더라. 이런 적이 있었어 진짜로. 선생님 머리가 되게 안 좋아.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아예 통으로 외웠고요. 모의고사 볼 때 선생님 뭐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게 나왔을 때 근데 선생님은 근성은 있었어. 절대로 포기하잖아. 끝까지 가. 근성이 있어가지고 원래 그 수열로 푸는 거예요. 100-1분의 99 루트 어쩌고 이렇게 푸는 거야. 수열로 푸는 거야. 근데 그런 게 어딨어 모르잖아. 다 더했습니다.
이것만은 맞추리라. 다 더했고요. 정육면체가 딱 던져주고 그리고 나서 점선이 되게 많아서 이대로 자르면 면이 몇 개인가를 구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공식이 있거든요. 모르잖아. 아, 이걸 어떻게 하지? 새로 산 지우개가 눈에 보인 거야. 그래서 그거를 손톱으로 막 짰어. 그러니까 저기 시험 감독 선생님, 너 뭐하냐? 문제 푸는데요? 맞췄어. 와. 맞췄어. 아,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수익선이 있고 원이 이렇게 있었어. 원단. 원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뭐 점 하나가 이렇게 있었나?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학교 뭐 이런 식이야. 학교. 그리고 뭐 여기가 뭐 교회 그럼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여기를 뭐 구하라 뭐 이런 비슷한 문제였어.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바라보다가 자를 만들었어. 자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쟀어. 그래서 최대한 비슷하게 맞췄어. 근성. 그리고 1부터 100까지 더했을 때 앞에 있는 선생님이 그걸 보다가 혀 찼어. 그 내가 혀 차는 거 보고 맞춰서 선생님 칭찬해줬어. 너 근성 하나는 대단하다. 근성 하나는 정말 대단하다. 그랬어. 그래서 이제 저기 수능 볼 때 우리 4개 영역 봤거든요. 국어 영역,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언어라고 했나? 언어 영역, 그 다음에 수리 영역, 그 다음에 외국어 영역, 탐구 영역 이렇게 봤어. 탐구 영역, 사탐과 탐 다 포함. 다 맞은 것 같아 거의. 근데 그 수리 영역에서 모르잖아. 그때는 총 20문제? 20문제 내에서 40점 만점이었거든요. 나 22점 나왔잖아. 대박인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는 선생님이 8점 이렇게 나거든. 8점 다 찍었으니까. 근성 가지고 해서 막 2문제 맞추고 막 찍어도 안 맞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그때 수리영역에서 22점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서울대 지원 가는 점수가 됐던 거야, 수능에서. 근데 워낙 이제 1학년 때 내신이 워낙 안 좋았어. 그때 15등급이었기 때문에. 용접했으니까 그때. 용접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워낙 안 돼서 정신 차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나왔지. 이렇게 나오고. 우리 국어 듣기도 있었다? 우리 국어 듣기 진짜 웃겼다? 국어 듣기 5문제. 그거는 그냥 주는 점수. 국어 듣기. 귀만 제대로 뚫려 있으면 무조건 다 맞는 거야. 영어 듣기. 내가 제일 못하는 거. 공부를 워낙 늦게 시작했잖아. 그래서 사실 알파벳만 알았어. 그리고 소문자도 쓸 줄 몰랐어. 대문자만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를 어떻게 읽는 줄 자체를 몰랐어.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도 영단어 시험은 통과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영어를 내가 못 읽으니까 통과하니까 내 방식대로 그냥 읽어서 맞췄어. 그때 다행히도 우리 학교에서 독일어를 했기 때문에 데어데스템된 디디어데어디 다스테스템 이거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거 보면 독일어 선생님이 얼마나 예뻤는지 알 수 있겠지. 잘 보이고 싶었어. 1학년 때 1등급이 딱 3개 있었어. 하나, 둘, 셋. 독일어, 체육, 음악. 이렇게. 독일어는 너무 예뻐. 너무 예뻐서 독일어 선생님. 잘 보이려고. 자, 그런데 이제 영어 듣기. 내가 뭐 영어 읽을 줄도 모르니까 또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 그 Tuesday 튜스데이잖아. 이거 어떻게 읽었는 줄 알아, 선생님이? 투에스데이. 이렇게 외웠어. 내셔널 있죠? 나티오날. 그래서 어차피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읽기가 이제 반영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외워서 가끔은 이제 애들이 졸면 그 선생님이 나 불러 일으켜가지고 읽어봐 그랬어. 되게 웃기게 읽으니까. 웃기게 읽으니까. 그래서 막 애들 막 깔깔대고 웃고 난 또 관종이어가지고 그런 것도 받으면 기분 좋아. 확 이렇게. 왜냐면 그때는 또 애정결핍이 있어가지고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관심 보이면 참 좋았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배웠었어. 이렇게. 선생님. 아직도 기억납니다.
자, 영어 듣기. 근데 듣는 것도 안 들리더라. 이거하고 다르더라고. 우리 그때 몇 문제 나왔지? 영어 그때 5문제 나왔던 걸로 기억나는데. 안 들려.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 혼자 그러니까 선생님은 늘 해결 방법을 늘 고민하는 사람이야. 절대로 포기는 안 해. 그러니까 만약에 망했다 그러면 그 해결 방법을 적고 다른 해결 방법을 늘 고민을 해. 어떻게 할까? 그러다 어느 날 가설을 세워봤어. 정답일 때 소리가 크게 들리는데 혹시 그 정답일 때 애들이 움직이나? 이 가설을 세운 거야.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볼 때 아무것도 안 했어. 안 들었어. 안 듣고 귀를 키워가지고 옆에만 집중한 거야. 1번에 A 어쩌고 저쩌고, B 그 다음에 C, 그러니까 4번 D 어쩌고 저쩌고, 씩 움직이는 거야. 4번 다 맞았어. 그래서 애들 그 영어 듣기 미친 듯이 할 때 쌤 안 했어. 왜냐면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기가 너무 힘들었어. 아예 안 들리니까. 그리고 목소리도 왜 이렇게 좋아? 졸려. 되게 졸립니다. 학생 여러분. 거기서부터 졸리기 시작해. 국어는 좀 달랐습니다. 국어는 목소리가 무서웠어요. 그 깜짝 놀래. 철수. 안녕! 말고. 옛날 얘기입니다. 약간 과장도 섞였어요. 자, 그랬던. 아무튼 근성이야. 공부는 근성이야. 자, 두 번째 갑니다. 중성자 갑니다. 자, 중성자는 우리가 모음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중성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가냐면, 자, 상형이죠. 자, 상형을 바탕으로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기본자를 만듭니다. 자, 그래서 얘는 합성의 원리예요. 이 합성의 원리인데 이 합성의 원리가 초출과 제출입니다. 여기 맞지? 맞네. 합성 제대로 갔네. 왜냐면 이게 조금씩 다르거든요. 합성이라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제출해 버립니다. 자, 가볼게요. 자, 상형을 합니다. 그럼 무엇을 상형했냐면 천지인, 즉 우리가 삼재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바로 천지인을 상징합니다. 이런 걸 이제 우주의 재료라고 하는 거예요.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이죠. 자, 기본자 볼게요. 천지인입니다. 이때 여기 앞에, 여기 아래아를 우리는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돼. 얘가 양성모음이고요. 얘가 음성모음이고요. 자, 이 녀석이 중성모음입니다. 자, 초출자는 기본자끼리의 결합이에요. 기본자끼리의 결합입니다. 따라서 초출자는 아와 오. 특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야 돼? 아계열, 오계열, 아래아는 무조건 양성모음이다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오, 양성모음. 자, 그럼 이 반대죠? 음성모음은 어떻게 돼요? 어와 우가 될 거예요. 그렇지? 얘는 중성모음. 자, 그 다음에 제출자 같은 경우는 이 초출자에서, 자, 만들어진 초출자에서 뭘 더하는 겁니까? 아래아를 한 번 더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야와 요가 되죠. 그래서 제출자는 이중모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제출자는 이중모음입니다. 자, 그럼 얘는 유가 될 거예요. 됐죠? 그래서 총 몇 자? 11자. 자, 되게 단순하죠. 그래서 우리가 초출자 같은 경우는요, 초출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초출자입니다. 얘가 초출자예요. 됐죠? 아, 오, 우. 보이죠? 자, 제출자는요? 이게 제출자예요. 야유유유. 그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 편할 겁니다. 자, 됐어요. 자, 요거 바탕으로 끌고 갑시다. 자, 선생님 볼게요. 자, 선생님 어떻게 체크하나 봐봐. 자, 먼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으면 바로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쵸? 알고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자, 갈게요. 선생님의 초성중 기본자는 기본자 동그라미. 발음기관의 모양을 못 뜨는 자, 상형 동그라미.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끊으셔야지. 그래서 이제 구체화가 나올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앞문장 보니까 기본자, 상형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뒤에도 어떻게 나와? 기본자, 상형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본자만 체크해 갑니다. 다운표로 묶인 게 기억밖에 없어요. 그죠? 자, 갑니다. 기억 동그라미. 만약에 뭐 목구멍 이런 거 미줄 쳐도 괜찮아요. 자, 기억 동그라미. 밑에 뭐? 니은 동그라미. 그 밑에 미음 동그라미. 오른쪽에 시옷 동그라미. 오른쪽 끝에 이응 동그라미. 본뜬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끊어. 끊으셔야죠. 자, 여기까지가 뭐니? 아, 기본자의 상형이구나. 그렇습니까? 뒤에 상형으로 계속하지 않잖아.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소리의 세기에 따라 획을 더하는 자, 가획 동그라미죠. 자, 그럼 오른쪽에 뭐가 보일까요? 자, 키역이래. 키역부터 히읗까지 동그라미 쫙 쳐도 돼. 다운표로 묶여있는 것만 체크해줘. 자, 그리고 상형이나 가획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고 상형 X, 가획 X. 그럼 밑에 뭐가 눈에 들어와? 이체자 있죠? 이체자. 거기 알았어. 자, 그거 있죠. 그 동그라미 쳐. 동그라미 쳐. 만들었죠. 그리고 끊어. 왜? 이제 바뀌잖아. 중성자로. 보이죠? 자, 중성 동그라미 잡고요. 밑에 아래야, 이. 자, 요거 동그라미. 오른쪽 합성 동그라미 잡아. 그 다음 밑에 오, 아, 우, 어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 동그라미. 오른쪽에 요이야, 유이어 동그라미. 그럼 끝. 이렇게만 체크하면 돼. 그래서 밑에서 물어봤을 때 그 동그라미 것들만 봐도 눈에 확 들어온단 말이야. 이해갑니까? 거기 가서 찾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주고 대신 이야기가 바뀌는 방향에서는 반드시 끊어줘야 되는 거야. 읽으면서. 알겠습니까? 반드시 끊어줘야 눈에 들어온다. 그러지 않으면 되게 막 헤매게 되는 거니까. 자, 풀어봐. 시작. 별점 쌤짬2 너무 어려운데 읽을 때? 중국어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틀리면 이거 혼나야 돼. 이거 이 녀석. 3초. 자, 됐습니다. 볼게요. 자, 이의 모양을 본뜬 기본자. 그렇죠? 자, 고니미사일 해가지고 우리가 시옷. 가획했습니다. 지읒이 나와야죠. 그럼 지읒과 치읒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2번과 4번으로 압축. 만약에 이거하고 지읒만 했다면 위험한 거야.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가획은 두 개가 있어. 지읒과 치읒. 자, 둘로 압축하고요. 자, 그 다음에 초성자 5에 자, 기본자 아래를 결합해서 요가 나와야죠. 그때 우리는 2번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알겠지? 위험할 수 있어. 자, 그래서 밑에 종성. 자, 종성자 있어 없어? 종성자는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종성, 부용, 초성이라는 게 있었죠.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자, 2번의 정답 2번이고요. 자, 얘들아,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한번 풀어볼까? 1번? 아니야. 집안 봐. 한번 해줘야죠. 요거 한 2, 30분 하겠는데? 잠깐 쉬자. 잠깐 쉬자. 한 2, 30분 하고.